스페이스X 상장설, 이거 단순한 우주기업 뉴스로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상장 자체보다 그 상장이 테슬라와 머스크 생태계 전체에 어떤 구조 변화를 만들 것이냐는 점입니다. 호재인지 악재인지 따지려면 먼저 그 구조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이번 이슈를 끝까지 따라가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실제로 접근 가능한 경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둘째, 테슬라 주주라면 스페이스X 상장이 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사안을 호재로 봐야 할지 악재로 봐야 할지 시나리오별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 스페이스X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단순히 로켓 회사로 알고 있지만 실제 수익의 핵심은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를 쉽게 말하면 땅에 케이블을 묻지 않고 하늘에 인터넷망을 깔아버린 구조입니다. 아프리카 오지, 태평양 한가운데 선박, 히말라야 산악지대처럼 기존 통신 인프라를 깔기 어려운 곳에서도 안테나 하나만 있으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위성을 수천 기 쏘아 올려 지구 전역을 덮는 모델인 셈입니다. 2026년 2월 기준 전 세계 구독자는 1000만 명을 넘겼고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은 약 22조 원인데 이 가운데 스타링크 매출이 약 14조 원입니다. 숫자로 보면 성장폭은 더 강렬합니다. 2020년 스페이스X 기업 가치는 약 64조 원이었는데 2026년 IPO 목표 기업 가치는 최대 약 2,600조 원으로 거론됩니다. 6년 만에 38배 커진 셈입니다. 웬만한 국가 GDP보다 큰 수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스페이스X는 머스크의 AI 회사 xAI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이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제 스페이스X는 로켓을 쏘는 회사이면서 전 세계에 인터넷을 판매하고 여기에 AI까지 결합하려는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구상도 여기서 연결됩니다. 지상에서는 서버 운영에 전기료와 냉각 비용이 크게 들지만 우주에서는 태양광 활용과 자연 냉각이라는 구상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오비탈 AI 인프라, 즉 궤도 AI 인프라로 부릅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1일 스페이스X는 SEC에 상장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Confidential Filing, 즉 비밀 상장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상장 준비는 시작했지만 핵심 숫자는 아직 시장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보통 상장 서류를 내면 매출, 부채, 리스크가 드러나는데 스페이스X는 이를 일부러 비공개로 먼저 넣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해석됩니다.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시장에서 기대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 스타링크 매출 구조가 드러나면 아마존 같은 경쟁사가 전략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SEC와 조용히 조율하면서 이 가격에 시장이 반응할지를 먼저 점검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6월 나스닥 상장이고 조달 목표 금액은 약 113조 원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2019년에 세운 역대 최대 IPO 기록을 넘보는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테슬라 주주와 연결될까요? 사실 테슬라 주주는 이미 간접적으로 스페이스X 주주가 된 상태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머스크의 AI 회사 xAI에 약 2조 8천억 원을 투자했고 이는 테슬라 이사회가 승인한 사안이었습니다. 명분은 xAI 기술이 테슬라 자율주행에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xAI의 AI 모델 그록이 테슬라 차량에 이미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스페이스X가 xAI를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xAI에 넣었던 약 2조 8천억 원은 자동으로 스페이스X 지분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에서는 사실상 반대가 더 많았지만 테슬라 이사회가 이를 무시하고 2026년 1월 강행했고 2026년 3월 정부 승인까지 나면서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확보한 스페이스X 지분율은 1% 미만입니다.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스페이스X 목표 기업 가치가 약 2,600조 원이라면 1%만으로도 26조 원입니다. 1%가 안 되더라도 수조 원대 자산이 테슬라 장부에 올라가 있는 셈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스페이스X가 비공개 회사였기 때문에 이 지분에 정확한 시장가를 붙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대값 형태로만 테슬라 주가에 희미하게 반영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상장되는 순간 이 지분에는 시장이 직접 가격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테슬라 주가에도 보다 분명한 형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권사를 통해 테슬라를 보유 중인 서학개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산 테슬라 주식 안에 스페이스X 지분이 숨어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머스크가 만든 이 연결 구조를 머스코놈이라고 부릅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XAI가 서로 얽혀 하나의 제국처럼 작동하는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테슬라의 선행 PER은 약 178배입니다. 선행 PER은 앞으로 1년 동안 벌 돈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동차 업종 평균은 약 12.5배인데 테슬라는 그 14배가 넘습니다. 자동차 회사라는 기준으로만 보면 설명이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테슬라를 단순 자동차 회사로 보지 않습니다. 테슬라 주가에는 스페이스X와 연결된 우주 생태계 기대, AI와 자율주행 기대, 옵티머스 로봇 기대, 에너지 사업 기대가 함께 반영돼 있습니다. 즉, 자동차 판매 실적만이 아니라 머스크가 만들 미래 전체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 안에 녹아있던 여러 프리미엄 가운데 스페이스X 프리미엄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 올라타고 싶은 자금 일부가 테슬라로 들어왔습니다. 테슬라가 사실상 유일한 간접 경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직접 상장되면 상황은 바뀝니다. 이제는 국내 증권사의 해외 주식 계좌를 통해서도 직접 매수할 수 있게 되니 굳이 테슬라를 우회로로 살 이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에 포함되어 있던 스페이스X 기대값 일부가 빠져나와 스페이스X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현상을 Valuation Unbundling이라고 부릅니다. 묶여있던 가치가 풀려 각각 따로 평가받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한 상자 안에 들어있던 선물 세트가 낱개 상품으로 분리돼 각각 가격이 붙는 구조입니다. 테슬라라는 상자 안에 들어있던 스페이스X라는 선물이 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안에는 자율주행, 옵티머스 로봇, 에너지 사업이 남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스페이스X 없이도 이 프리미엄이 현재 테슬라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지금 테슬라를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핵심은 머스크 개인입니다.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 스페이스X, XAI, X,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 구조를 보면 무게중심이 드러납니다.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은 약 13에서 15% 수준이고 스페이스X는 42%입니다. 의결권은 79%에 달합니다. 머스크 재산의 절반 이상이 스페이스X에 묶여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숫자만 봐도 어느 회사에 더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지 보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이 기울기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개 시장에서 스페이스X 가치가 실시간 평가를 받게 되면 머스크에게 스페이스X는 더 크고 더 중요한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머스크의 시간과 에너지가 어디로 쏠릴지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 리스크가 됩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악재 쪽만 본 것입니다. 호재 시나리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호재는 숨은 자산의 가시화입니다. 앞서 말했듯 테슬라는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공개 회사 지분이라는 이유로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그 지분에 시장 가격이 붙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장부에 묻혀있던 수조 원대 자산이 공식적으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이 가치가 테슬라 주가에 반영되면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주식 안에 숨어있던 보너스 자산이 드러나는 셈입니다. 두 번째 호재는 합병 프리미엄입니다. 웨드버시 증권 애널리스트 된 아이브스는 2027년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왜 바로 합치지 않고 상장 이후 합병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교환 비율 때문입니다. 상장 기업인 테슬라가 비공개 회사인 스페이스X를 합병하려면 테슬라 주주들에게 이 비율이 공정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의 시장 가격이 없으면 테슬라 주식 한 주를 스페이스X 몇 주와 바꿀지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곧바로 주주 소송 문제가 따라옵니다. 반면 스페이스X가 먼저 상장돼 시장가가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합병 비율의 근거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IPO가 먼저, 합병 논의는 그 다음이 되는 것입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도 합병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테슬라, 스페이스X, XAI를 각각 따로 경영해야 하고 이사회도 다르고 주주도 다릅니다. 하지만 합쳐지면 자율주행, 로봇, 우주인터넷, AI를 하나의 회사 체계 안에서 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회사는 텍사스 오스틴에 테라팹이라는 공동 칩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로봇에 필요한 AI 칩,
그리고 스페이스X 우주 데이터 센터용 칩을 한 공장에서 같이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를 합병의 첫 단추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합병 논의가 공식화되면 시장은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의 시너지를 먼저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른바 합병 프리미엄입니다. 테슬라 장기 보유자라면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호재들은 모두 조건부입니다. 스페이스X IP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하고 이후 합병 논의도 실제로 진행돼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호재는 현실이 아니라 기대감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 주주에게 스페이스X 상장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리스크입니다. 이제 판단을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스페이스X IPO가 6월에 예정대로 성공하고 시장 반응도 강합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보유한 스페이스X 지분 가치가 공식적으로 평가받으며 테슬라 주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7년 합병 논의까지 공식화되면 합병 프리미엄도 선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권사로 테슬라를 보유한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 주식을 샀는데 자율주행, 로봇, 우주인터넷, AI를 다 가진 종합 미래기업 주식을 들고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시나리오 B는 중간 어딘가에서 멈추는 경우입니다. 스페이스X IPO는 완료되지만 합병은 없고 우선 배정도 사실상 의미 없이 끝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에 묶여있던 스페이스X 기대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테슬라 주가에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테슬라가 스페이스X 프리미엄 없이도 자율주행, 옵티머스 로봇, 에너지 사업만으로 현재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가능하면 버틸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는 역풍이 부는 경우입니다. IPO가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여기에 xAI 부실 문제가 겹칩니다. 테슬라는 약 2조 8천억 원을 xAI에 투자했는데 머스크 본인이 투자 직후 xAI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됐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 주주들은 결함 있는 회사에 자금이 들어갔다며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테슬라 실적 하락까지 겹치면 테슬라 주가를 떠받치던 두 축인 스페이스X 기대값과 머스크 프리미엄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결국 실적이 부진한 전기차 회사로 다시 평가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금 주가 수준을 정당화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핵심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S1에서 공식 공개될 스타링크 구독자 수입니다. 머스크는 2026년 2월 직접 1,000만 명 돌파를 언급했고 우주 전문 리서치 기관 페일로드 스페이스는 2026년 말까지 약 1,84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가입자 수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ARPU, 가입자당 평균 매출입니다. 미국 가입자는 월 약 17만 원 수준이지만 해외 가입자는 평균 6만 원대입니다. 해외 가입자가 늘수록 이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이스X가 목표 기업 가치 약 2,600조 원을 정당화하려면 결국 이 수치가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S1이 공개되는 순간 처음으로 드러나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면 IPO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는 2026년 2분기 테슬라 실적 회복 여부입니다. 1분기 실적이 기대를 밑돌았는데 2분기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시나리오 C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전 질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주식을 한국에서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6월에 나스닥에 상장되면 국내 증권사의 해외 주식 계좌를 통해 바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처럼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면 충분합니다. 다만 상장 첫날은 전 세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고 기대감이 클수록 초기 거품도 커질 수 있습니다. 흥분해서 바로 진입하면 고점에 물릴 위험이 있습니다. 서학개미가 IPO 공모 청약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같은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 IPO 청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 스페이스X IPO에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21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배정은 기관 투자자가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이 주관사 최우선 고객입니다. 그 다음이 이트레이드 같은 주관사 계열, 리테일 플랫폼이고 로빈후드 같은 미국 리테일 앱도 초청을 받아야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IPO에서는
로빈 후드조차 배제될 뻔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머스크가 직접 부인하긴 했지만 미국 최대급 리테일 플랫폼도 이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국내 개인 투자자는 배정 구조상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대형 IPO에서 실제 물량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의 서학개미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는 상장 이후 시장가 매수입니다. 다만 그것 역시 고점 매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를 직접 못 사면 간접 투자 방법은 있느냐? 있습니다. 알파벳은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에코스타는 스페이스X와 주파수 교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스페이스X 지분 2%를 받았습니다. 우주 관련 ETF 역시 스페이스X 상장 이후 편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들은 스페이스X만 순수하게 사는 방식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장기 주주라면 스페이스X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느냐? 실제로 테슬라 주주 투표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개인 투자자가 머스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충성은 충성으로 보답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스페이스X IPO 때 장기 테슬라 주주를 우선 배려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하나에 관심을 보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만 140만 주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이슈입니다. 머스크도 여러 차례 배려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없습니다. 특히 서학개미에게 실제 적용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테슬라를 간접 보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 주관 증권사 입장에서 한국 주주 명부를 별도로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S1 공식 공개 시점에 실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스페이스X 상장은 단순한 IPO 이벤트가 아닙니다. 테슬라라는 회사의 정체성이 바뀌는 분기점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안에 녹아있던 스페이스X 프리미엄이 분리될 수 있고 머스크의 무게중심도 이동할 수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 역시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함께 존재합니다. 다만 이 구조를 모른 채 들고 있는 것과 알고 들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투자는 뉴스 제목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구조를 읽는 싸움입니다.